박명순 선생님하고 같이 대담 시간을 갖겠습니다. 편안하게 서로 이 문학 얘기, 삶의 얘기를 10분만 들려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이문복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선생님과 같이 또 대담을 할 수 있어서 무한 영광입니다, 선생님. 네, 주어진 시간이 시간이 좀 있을 줄 알았더니 정말 10분밖에 없네요. 그래서 중간에 또 하다가 멈추거나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계속 길게 하면 좀 그럴 것 같고, 저 질문으로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문복 시인 선생님이 생각하는 문학적 특장은 무엇인가요? 계속 작품을 쓰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과제가 되고, 그러면서 작품에서 성취했다고 여겨지는 그런 문학적 특장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쓴다고 문 열어놓은 지는 오래됐는데 거의 계속 휴업 상태가 더 많았고요. 그래서 뭘 성취했다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정말 나이만 많이 먹었지,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민망하고요. 어떤 특장이라기보다도 이를테면 이게 셀프 디스가 되려나, 이게 하나의 제가 가지고 있는 결핍과 부족함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재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음치에 박치예요. 여행을 좋아하는데 또 길치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몸치까지 제가 이렇게 겸비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생선이 삼치인데 삼치를 좋아해서 삼치가 싶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그냥 앉아가지고 책 읽는 거는 특별한 재주가 필요 없고, 읽다가 보니까 또 글을 쓰게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특장이랄 게 없고, 이제 그 대신 제가 이제 재주가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악을 좋아하지만 음치고, 그림도 못 그려요. 그림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저의 독서가 좀 영역이 넓어요. 어려서 만화책도 그 남자애들이 이제 주로 있는 검객이 나오는 그 만화에서부터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순정 만화에 이르기까지 엄청 만화 많이 읽었고, 그리고 노래 못하는 대신 음악에 관련된 책, 클래식이든 재즈든 뭐든 음악에 관련된 책 많이 읽었고, 미술에 관련된 책 많이 읽고, 못 그려도 좋아하니까 미술 전시에 있다 그러면 거기도 열심히 가고, 뮤지컬이나 연극 공연도 사는데 그렇게 저한테 시간이 많지는 않았지만 많이 갔고, 그렇게 몸으로 못하니까요. 몸으로 못하는 거를 책을 읽는 거로 대신하니까 여행 관련 서적도 많이 읽었고, 그리고 무협지 많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몸을 써가지고 혹은 또 무기를 써가지고 악을 응징하잖아요. 읽으면서 너무 통쾌한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몸치라 너무 다행이야. 내가 만약에 이런 무술이나 칼술인데 뛰어났으면 나는 분명히 일저질렀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독서 세계가 다양해졌고 또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 어려움을 달리기 위해서 종교 관련 책, 심리학 관련 책, 또 근데 깊이가 없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읽다가 보니까 깊이는 없고 그냥 이럭저럭 읽었는데
뭐 읽다가 보면은 저도 할 말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쓰게 된 것 같고 별다른 특장이 없어요. 네, 제가 이렇게 좀 너무 무리한 질문을 드렸나 봐요, 선생님. 오늘 수상 하시는 분들이 좀 뭔가 좋은 점을 많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시간 관계가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경로당 시국 토론이라든가 이런 데 제가 여기 해설에서도 조금 썼는데 그러나 또 우리나라 사설 시조의 변형이랄까 선생님만의 독특한 그런 어떤 시 형식을 창출했다. 사실 이런 것은 그렇게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그나마 지금 말씀하셨듯이 책도 많이 읽으시고 또 어떤 사회 변형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다 보니까 이것을 시적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저는 참 절묘하다고 보거든요. 뭐 다 읽어보셨겠지만 웃음, 풍자, 거기다가 또 새로운 시 형식으로서의 명쾌한 어떤 공법으로서 실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속 시원한지 이렇게 단순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네, 그런 말씀을 제가 두 번째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 어떤 판소리 자랑을 착 따라서 인물과 또 우리나라의 그 사설시조 형식을 또 차용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얘기지만 창작의 고통이다. 창작의 어려운 순간입니다. 방황하는 시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 중 하나가 이 괴테가 한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노력하는 사람은 항상 방황한다. 그 순간을 우리는 딜레마라고 하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이제 시작품 이렇게 창작을 하시면서 그럴 때가 있었는가. 가장 심할 때 또는 그럴 때 어떻게 그 시간을 지혜롭게 넘기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작의 고통을 말씀드리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뭔가 단단히 결심하고 이걸 써야지 하고 맘먹고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쥐어뜯어 본 적은 이제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또 이렇게 가정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쌀 닦거나 콩나물 담거나 찌개 끓이거나 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다 쓸 수가 없으니까 놓칠 때가 많고 이제 요즘은 핸드폰이 있어서 핸드폰을 지니고 있다가 이제 그거를 얻는 메모해놨다가 이제 써요. 그런데 이제 메모 대충 해놨다가 물론 그걸 작품으로 만들 때 좀 어렵긴 하죠. 창작의 고통이라면 저는 오히려 제가 작품을 쓰는데 이제 몰입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툭툭 끊어지는 시간 속에서 써야 하는 점이 어려웠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소설도 쓰고 싶고 시보다는 좀 소설 쪽 내가 그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 때도 있었는데 그거는 툭툭 끊어지는 시간 속에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시를 쓰게 된 거고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냐고 그거를 물어보셔서 그러니까 또 이럴 때가 있죠. 저는 난해하게 쓴 시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그런 시를 또 싫어하진 않아요. 매혹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희가 어떤 안개나 그런 거에 매혹을 느끼듯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모호함이랄까 그런 거에서 느끼는 신비감이나 매력이 있어서 제가 좋아는 하는데 또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반 대중들이 이거를 나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해할까? 나는 좀 쉽게 쓰고 싶다 해서 또 쉽게 쓰다 보면 아무리 쉬워도 일반 대중들은 거의 시를 또 안 읽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을 느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저를 구원해 준 게 바로 그 드라마 대사에서 굉장히 양심적이고 훌륭한 정치인인데 나는 국민을 위해서 정치한 적 없고 나를 위해서 정치를 하게 됐다라는 그 말에서 제가 굉장히 위안을 받고 그거에 제가 많이 심기일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 쓰지만 나를 위해 쓴 그 시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저만 불의에 분노하는 거 아니고 저만 삶이 더럽다고 생각해서 어떤 때는 그냥 허무함에 빠지기도 하고 살아가는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저만 겪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까지도 제가 제 시가 품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이제 책 읽기보다는 타고 다닐 때나 뭐 지나다니고 할 때 뭐 사우나 갔을 때 목욕탕 같은 데서 이제 뭐 할머니들 하시는 얘기 이런 얘기 유심히 듣고 저분들의 얘기를 좀 내 생각도 섞어서 쓰자 하다 보니까 작품들이 나왔고 그냥 저는 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냥 충실합니다. 그러면서 써요. 특별히 이 작품을 위해서 머리를 쥐어뜯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럴 시간도 없고요. 됐을까요? 네, 답변 고맙습니다. 결국 이제 반복되는 게 나를 위해 쓴다. 그게 사실은 가장 높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글쓰기이며 자기 구원이며 우리 사회와의 어떤 어렵고 힘들고 약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사랑과 또 연결된다는 것을 선생님이 이제 시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결국은 시와 삶의 일치를 지향한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어렵고 또 해야 할 그런 방향이라는 것은 뭐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거죠. 시간이 좀 지났지만 제가 선생님께 꼭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이제 2014년 선생님이 이제 사랑의 마키아벨리즘 그 다음에 어쩌다 삭산들이 중간에 나왔고요. 그리고 영혼의 뼈 이렇게 그 연결고리가 무엇일까 이렇게 선생님들도 이제 거의 다 읽으셨을 텐데 이 세 권의 작품집에 대해서 그 흐름이라고 할까 선생님이 중점을 두었던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원래 할 때 주로 그 교과서에 서정시가 많이 나오고요. 제가 처음 접해서 너무 좋았던 시가 이제 그 노천명의 이름 없는 여인이 되어라는 그 시가 있어요. 초가지부에 강농구를 읽고 뭐 이런 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시골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세상에 나와보니까 세상은 그렇게 서정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왜 나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나오는 시는 뭐 그렇게 임금님에 대한 충성이라든지 나라에 대한 애국이라든지 부모님에 대한 효라든지 뭐 이런 시만 나왔지 그런 거는 당연히 기본인 거고 인간이 해야 할 기본적인 도리인 거고 그거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없게 하는 그런 세상에 그런 어떤 복잡한 것들이 부조리한 것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내가 학교 다닐 때 그 교과서에 나오고 내가 접했던 시들은 그냥 아름답기만 하지 어떤 거 인간의 딜레마나 고뇌 같은 게 없었다. 그리고 성장해서 성인이 돼서 물론 제가 접했던 시 중에 그 자아, 인간 내면의 이제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시들에는 물론 고뇌가 있었으나 그 사회적인 고뇌가 없었던 거 그러다가 제가 저항시를 만나게 되었잖아요.
김재하 시인에서부터 비롯해가지고 또 정미정 선생님 시도 엄청 좋아하고 하는데 박노의 시인이라든지 이런 저항시를 만나면서 제가 그제서야 나도 그런 시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세월이 많이 이제 흘러서 제가 또 좀 안 좋은 건데 저하고 관계없는 일인데 이거는 좀 도리가 아니고 경우가 아니잖아라고 생각되면 그거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좀 안 좋은 습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에 관한 거면 약간 손해보는 거라도 상대방이 저한테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뭐 그냥 그런 거면 이제 넘어가는데 심지어는 저하고 같이 근무하는 아무개가 뭐 저하고 친하지도 않고 평상시에 둘이 서로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그 사람이 뭔가 부당한 일을 겪는단 말이에요. 윗사람이나 그 동료한테 그러면은 제가 대신 나서서 난리를 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럼 뭐 일부러 그러려고 하느냐, 뭐 정의감이 대단하냐, 그거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타고난 못 말리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서정시 좋고 저도 쓰고 싶고 한데 세상이 자꾸 이렇다 보니까 뭐 교직 생활하면서 그래서 전교조도 하게 됐고 시가 그렇게 가는데요. 뭐 이런 생각을 요즘은 합니다. 아름다운 서정시 쓰시는 분들은 참 많아요. 그런 시들도 많고 그럼 나는 그런 시는 그냥 감상만 하자. 그런데 옛날에 저항시를 쓰시던 분, 특히 그 양성우 시인의 뭐 북치는 안준뱅이란가 그 시집 너무 좋아해가지고 끼고 다니고 했는데 김재하 시인, 양성우 시인 뭐 줄줄이 좀 이상해지셨고 김남주 시인님이 세상 떠났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서정시가 아무리 아름답고 좋아도 그거 쓰시는 분들은 많으니까 나는 이거 쓰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이 말씀 그렇습니다. 선생님 시는 서정성이 충분히 누가 있어서 읽는 사람에 따라서 선생님들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그런 마음이 또 다양한 우리 어떤 감성이 좀 얘기하다 보니까 질문에서 제가 그냥 어긋나게 괜찮습니다. 흐름을 짚어달라고 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뭐 그 정도 말씀하시면 그냥 됐을 것 같아요. 그냥요. 하시면 됐고 시에서 못한 거 산문에다 쓰고 산문으로 쓰고 네. 산문에서 또 다 하지 못한 거 시로 쓰고 뭐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쩌다 석산들을 읽으면 선생님 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그런 시인의 산문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런 속에서 어쩌다 석산들 참 좋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시로 어떤 글을 쓸 것인가 어떤 책을 낼 것인가 계획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저는 무슨 계획이 없어요. 그냥 이제 살던 대로 살면서 이제 살다 보면 또 뭐 이렇게 이제 메모해놓은 게 잔뜩 있는데 어떤 거는 산문으로 쓰기 적합하고 또 어떤 거는 시로 쓰기 적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 마음 가는 대로 산문도 쓰고 시도 쓰고 또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뭐 책으로 엮여져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그냥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 새로운 산문집과 또 시집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대단히 고맙습니다.